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라TV 한종 대표입니다. 뒷배경에 오늘은 좀 인도의 풍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 물론 중국만큼 성장은 어려울 겁니다. 한번 우리 인도의 상황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기업들 투자라는 사실 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 그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유입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인도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발전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ADR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상장된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종목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직접 투자가 펀드나 ETF보다는 성공했을 때 그 수익률은 더욱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ADR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무엇이냐 좀 알아보면요. ADR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접근하고자 할 때 비미국, 미국이 아닌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1920년대에 오래됐어요. 1920년대에 처음 거래되기 시작했고요. 원주의 소유권을 이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DR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뒤에 ADR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전부 다 미국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이제 세계 인구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 20대 인구의 25% 이게 이제 인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청년층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죠. 인구 인도의 40% 이상이 2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굉장히 젊은 그런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변화는 또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양극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의 성장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의 총리는 음,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고요. 인구는 세계 1위입니다. 14억 2천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고 인도의 인구 계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소비 계층이 한 1억 명 정도, 중산이 한 3억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정말 빈민층이 7억 명이에요. 근데 월 소득 자체가 다릅니다. 어, 소비 계층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민층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인터넷 접근성은 저가형 스마트폰, 피처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삼성이 이 저가폰이 인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 부익부 빈입이 굉장히 심하죠. 상위 10%가 전체 부의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위 50%는 이 전체 부의 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국가 면적을 보게 되면은 세계 7위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주식시장도 정말 끝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의 채권 금리는 현재 한 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국내 총 생산 규모입니다. 2002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의 연간 GDP 성장률은 7%입니다. 코로나 때 크게 뭐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서 7%대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GDP 순이에요. 식민 지배국이었어요. 영국이 식민 지배국이었는데 이 GDP 총 규모만 본다면 영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5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조금만 더 가면 바로 3위권까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내로 이제 일본, 독일을 제치고 3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미국과 중국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본다면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5년 정도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저임금을 해볼게요. 최저임금은 178루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900원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인도의 공식 실업률은 7.8%로 나오고 있습니다. 7.8%.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9억 명입니다. 9억 명.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한 4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인도의 황금 보유량 800톤 조금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톤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8배 정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좀 금 보유량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DP 대비해서 개인 부채 36%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은 1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의 세금인데요. 법인세율이 34%까지 나옵니다. 외국 법인은 40%. 그러니까 요 인도를 가고 싶은데 요 법인세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법인세는 25% 수준. 그러니까 인도는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세율을 줄여야 외국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42.7%.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도로 이전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회해 보시게 되면 LG, 삼성, 현대차 다 진출해 있습니다. 가전, 스마트폰 위주로 현재 진출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죠. 뉴델리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요. 향후에는 공장 이전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로 이전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도 인도 생산을 현재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이런 애플의 행동에 좀 뿔이 났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인도 내에 주요 설비를 확대키로 지금 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 GM 공장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르노자동차도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 있죠. 인도의 타타그룹. 요 타타그룹은 인도에 5년간 무려 120조를 투자를 해서요. 반도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또 인도에 진출한다는 그렇게 얘기죠. 최근에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픽셀폰을 인도에서 또 생산할 것을 또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요. 중국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 릴라이언스 그룹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차피 인도는 중국을 이기는 어려워요.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부익부 빈익빈도 심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 규모를 보더라도 인도와 지금 현재 중국은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가 중국을 초월할 수 없는 이유 몇 개를 좀 알아보죠. 인도는 자원이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좀 황무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물이나 전기 이런 부분도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빈부격차도 너무 커요. 그리고 교육조차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교육열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빈민층 같은 경우 이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빈민층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송을 위한 인프라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향후에 그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인프라예요. 인프라 가장 중요한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게 돼요. 가티 샤크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뭐 HD,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뭐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국을 넘어가서 이제 인도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프로젝트에는 대략 한 100조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원 정도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조 정도가 되겠네요. 150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특히 고속도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쪽에 3조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5개 종목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HDFC라는 은행입니다. 우리 티커는 HDB. 여기 보이는 요게 티커라고 해요. 미국에서 HDB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1,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자산 기존으로서는 인도 최대의 민간 부분 은행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요. 굉장히 큰 은행이 되겠습니다. 인도 통틀어서 시가총액 3위인 기업이 바로 이 HDFC가 되겠습니다. 3,200개 도시에 한 7,800개 정도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프로모터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은행과 비슷하죠. 상업은행, 투자은행, 그 다음에 소매은행, 뱅킹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고요.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외환, 파생 상품 이런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퍼가 좀 높아요. 퍼가 한 26배 정도, PBR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한 4배 정도 높은 그런 모습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보시게 되면은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성장하면 은행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HDFC 은행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은행은 ICIC 은행, 티커는 IB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18,000개의 지점하고
그리고 A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펀은 36배 정도 나타나주고 있고요. 저축, 그리고 신용카드, 화면에 보시면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뭐 개인대출, 정기예금 모두 다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 되겠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증가해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인포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티커는 INFI. 인도 최초의 나스닥 상장업체입니다. ADR로 확인했지만 인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상장해서 2007년도까지요. 무려 14년 동안 주식이 3,000배나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4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인도 제2의 2입니다. 1이 아니라 인도 제2의 다국적 IT 기업이에요. 1위는 타타 컨설팅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인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나라야나 무르시라는 이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7명을 데리고 나와서 처음 창업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요 사람은 인도 공과대학 석사까지 마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영국의 총리죠. 인도 사람이죠.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창업주 이 사람의 사위예요. 그리고 요 옆에가 딸이 되겠죠. 요 딸과 둘이 결혼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참 정치 테마주가 될 만한 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은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인포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요. 금융, 뭐 보험,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하이테크, 뭐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뭐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업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된다면 뭐 삼성 SDS라든가 뭐 LG 뭐 이런 기업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사업, 뭐 디지털 상호 적용, 디지털 커머스, 데이터 분석 이런 클라우드 이런 사업들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블록체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도 유사한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인포시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포시스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뭐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없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산 총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주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인도의 성장과는 반대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최근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업입니다. 위프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WI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위프로는 시가총액이 260억 달러 정도고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IT, 그다음에 디지털 전략 자문, 그리고 IT 컨설팅,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게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이런 기술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기업이 되겠고요. 인도 국영기업 69개국에서 고객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될 것 같고요. 인도 정부라던가 그리고 인도의 이런 공기업들도 바로 이 기업의 이런 시스템 통합이라던가 이런 I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가다가 2023년도에 3월 결산이니까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역시 부채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역시 엄청난 그런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닥터 레디스입니다. 티커는 RDY예요. 시가총액 9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요.
인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 그리고 상위 10%,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되겠고요. 대략 100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종양학, 위장학, 뭐 알레르기, 당뇨병, 뭐 통증 관리 치료제 이런 부분들,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제약 산업도 성장을 하겠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역시 상당히 그 바닥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뭐 제약 쪽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런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 인도 관련 기업들을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로 활용하시고요. 뭐 해외 주식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일본 잘 나가니까 일본 기업도 해야 되겠고 또 미국 기업도 요즘에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요. 그리고 또 인도 기업들도 미래를 본다라면 충분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 TV의 한동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